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따뜻한 나눔 2주의 책. 자, 오늘 찾아주신 분이 들고 오신 책 표지에 두른 띠지엔 문소리 배우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이 개인의 기록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참사를 겪은 우리 모두의 집단의 기록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던 어쩌면 내 딸일 수도, 내 손녀일 수도, 내 선배나 후배, 혹은 동료나 친구, 애인일 수도, 혹은 내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2주의 책, 처참히 무너진 세계, 소멸된 현실 감각을 딛고 비로소 건네는 희망과 연결의 이야기.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를 품고 온 또 이 책을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고 싶다고 하신 김초롱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초롱입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저와 연결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 이 연결감이나 또 연결되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오늘 작가님이 써주신 이 책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또 사실 오늘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인권주일로 보내요. 또 사회교리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 사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고 또 치유받아야 하는지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네, 바빠요.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 출간 후에 다양한 북토크를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직접 독자들과 만나니까 소감도 있으실 거고 어떤 얘기 나누셨었는지. 일단 북토크는 책을 읽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책 읽기 전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요.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소개해드리는 장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읽으신 분들의 질문 위주로 돌아가는 형태여서 더 깊이 연결되는 그냥 그런 하나의 장?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이야기를 나누었다기보다 일방적으로 제가 제 책을 소개를 잘 해드리고 기억에 남는 일이나 독자분들은 보통 되게 본인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은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지나가면 좋을까요? 약간 이런 질문들을 좀 공통적으로 많이 하고 계셔서 또 한 번 느끼는 것 같아요. 세상에 참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말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마다 각자의 고통을 다 하나씩은 이고 지고 사는구나. 한 번 또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는 이 시간에도 모르는 곳에서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나누는 얘기도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동안의 연재글을 책으로 엮으신 겁니다. 사실 저도 그 글로 위로를 많이 받았고 저도 참사 생존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얘기를 참 많이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걸 책으로 내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시작이 편집자가 내민 그 한 권의 책이었다는 내용을 읽고 그걸 또 지금 듣고 계신 2주의 책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장희로 기자님이라고 계세요. 시사인에서 이제 기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예. 장희로 기자님이 작년에 쓰신 에세이예요. 본인 이야기. 그래서 본인의 고통이라든지 슬픔을 어떻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책도 굉장히 좋거든요. 되게 재밌고. 근데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 책을 새롭게 이렇게 내미시면서 이제 특히 어떤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었는데 나는 나의 고통을 기꺼이 자원화해서 변화의 땔감으로 쓰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타인의 고통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위안을 받거나 저도 성장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래서 나도 이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게 계기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더 제일 큰 용기나 뭔가 든든한 지지를 해주신 건 출판사 대표님이시긴 해요. 그래서 제가 글 쓰는 내내 계속 곁에서 힘을 좀 많이 주셨고 그냥 그 힘으로 끝까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리고 책을 내신 거에 더해서 방송 작가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최근에 상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아요.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어떤 행보를 방금 말씀하신 그 마음의 아픔을 자원화해서 초롱 작가님도 변하지만 초롱 작가님의 글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도 모르겠지만 조금씩은 변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신자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조금씩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 이 책을 또 저희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또 저자의 사인북입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거기에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이태원 참사 생존 후에 건너온 319일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 시작은 참사 당일의 느낌? 르포처럼 써주셨어요. 네.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그날 되게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듯 할로윈을 굉장히 기다리고 1년 중에 이제 제일 기다리는 날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도 물론 중요한데 크리스마스 하루만 1년 중에 딱 꼭 손꼽아서 기다리기엔 너무 1년이 길잖아요. 그래서 뭔가 놀 수 있는 거 또는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는 다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20대 중반부터 꾸준히 할로윈을 즐겼어요. 그리고 예. 할로윈 파티는 이태원에서 주로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더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2022년에 할로윈이. 그리고 그때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마스크 해제가 된 첫 그 할로윈이어가지고 맞습니다. 되게 더 두근거렸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할로윈 준비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직구해서 뭔가 코스튬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런 상태로 늘 가던 곳을 평범하게 그냥 갔던 거예요. 지하철 타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친구들하고 약속 파티가 있었어요. 정해져 있던. 그래서 그거를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즐기고 메인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구경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운 곳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곳을 지나가는 것까지만 해도 30분 걸려서 가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이게 뭐지 하던 찰나에 참사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몰랐어요, 심지어. 중간에 발이 좀 뜨긴 했지만 그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긴 했지만 뭐 이러다 말겠지 이런 생각이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왜 이러지? 근데 뭐 이러다 말겠지. 왜 이러지? 근데 뭐 이러다가 뭐 사람 좀 빠지겠지. 뭐 약간 이런 반복. 그러고 저는 되게 즉각적으로 그 상황에서 누군가 도와주셔가지고 빠져나왔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빠져나왔다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잘 안 보였고 어쨌든 키가 제가 성인 남성들보다 작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밀집되어 있으면은 사람들 그 벽에 쌓여서 그 앞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주님 성탄 대축일인 12월 25일에 명동거리가 보통 그랬죠. 예, 그래 왔고 코로나 직전까지. 네. 예, 그런데 그 이상으로 압사의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 더 안 보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게 잘 안 보이고 사람들이 너무 소리를 많이 지르니까 그냥 짜증을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냈어요.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참사가 벌어진지 일단 모르고 현장을 빠져나왔는데요. 그러고서도 참사를 인지하는 데까지만 해도 뭐 몇 시간이 더 걸렸고 집에 돌아가서 뉴스 보고 알았어요. 예. 참사가 벌어졌대. 진짜네? 진짜네? 약간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장에 있었는데 어떻게 참사가 벌어진 걸 모르지? 약간 이거에 그렇죠. 대한 혼란이 좀 와서 그날부터 꼬박 이틀을 잠을 일단 못 잤고 이틀 내내 뉴스를 되게 집착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서 이 혼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 뉴스밖에 그때는 답이 없어서 참사가 벌어지는 그 장소도 솔직히 정확히 몰랐고요. 왜냐면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그곳이 도대체 어디지? 약간
뭐 특정하는 것도 필요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약간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저도 알고 싶어서 이틀을 계속 뉴스만 보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계속 뉴스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나고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올렸던 사진을 지운다든지 네네네. 하는 행동도 있었고 그 밑바탕엔 죄책감도 네. 있었다고.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SNS에 올렸던 이태원 사진은 사람들이 뭔가 나를 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이태원 혐오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번에도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갈 것만 같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태원에 갔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팍 들어서 그냥 사진을 지웠는데 너무 후회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일단 현장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는 무지에서 오는 죄책감이 일단 있었고 나 대신 누군가가 죽은 것만 같다라는 약간 그런 종류의 죄책감이 있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그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운을 조금 끌어당겨서 가져와서 내가 살고 저분들이 돌아가셨다. 약간 이런 개념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엔. 이제 네, 그래서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오래 고생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정신과적인 상담이나 이제 전문 심리 상담가 굉장히 오래 치료를 받았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를 결심하게 된 계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그 죄책감 그런 마음을 탈에 풀듯 풀어준 게 상담사였고 네. 그분이 해주신 말이 또 위로가 된 부분이 있죠. 딱 그 한마디에 제가 딱 마음이 무너져서 나 진짜 치료해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간 게 잘못이 아니라 일상을 살다가 참사를 그냥 당한 거다. 금기되는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을 가서 일이 당한 게 아니다라고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왜 일상의 개념에 이태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사람들은 욕을 하는 걸까? 약간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좀 생기고 너무 많은 큰 위로를 받았고요. 그 말에. 그래서 심리상담사 선생님과 좀 오래 함께 하게 되었죠. 예. 그리고 또 구청 센터에서도 같이 얘기 나눈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좀 불편한 질문을 하셨었다고. 일단은 뭔가 쓰레기 봉투가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뭐 샴푸나 치약 뭐 이런 게 떨어졌는지. 생필품 같은. 네네네. 근데 저런 걸 왜 자꾸 물어보지? 약간 좀 되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물어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라는 이제 짜증이 좀 올라올 때쯤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우울증으로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의 그 척도를 가려내는데 그 생필품의 여부 질문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게 올라오면 그 인지가 잘 안 돼요. 내 방이 너무 쓰레기 더미에 쌓여 있음에도 그게 인지가 잘 안 되거든요. 우울증.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보고 살지 않고 그냥 뭔가에 빠져서 하나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느꼈죠. 나 지금 심각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너진 일상을 다시 추스르고 갈무리해 나가셨던 과정들도 있을 거예요. 글을 쓰시기도 했죠. 맞아요. 그때 심리상담 선생님께서 그때는 제가 제 안에 울분도 많이 쌓여 있고 대상은 없는데 원망을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감정이 너무 이제 화도 많이 나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저라는 사람을 치료하고 이러시면서 히스토리 추적이라는 걸 하는데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의 히스토리를 추적하시는데 쭉 들어보시더니 원래 글을 쓰셨던 분이니까 글로 배출해보는 건 어떠냐고 추천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자기한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라도 뭔가 기록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일기를 써도 좋고 근데 가장 좋은 효과는 익명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다가 익명으로 남겨도 좋으니 글을 오픈해서 써보는 게 가장 효과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고 이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봐라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하셨던 그 방법으로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연재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상담 일지에 관한.
그리고 그날 이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커뮤니티가 사실 국내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긴 했었어요. 근데 비공개 커뮤니티. 예. 그래서 회원이 아니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글이 그렇게 유명해질 거라고 일단 생각을 잘 못했고요. 그 안에서 회원들끼리만 뭐 공감을 주고받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퍼다 나를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다른 커뮤니티로. 그건 또 몰랐는데 그래서 그 커뮤니티 자체 내에서 이제 글이 유명해져서 그 글을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 옮겨가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하는 기자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 근데 기자분들이 이제 연락을 해 오셔서 그게 이제 정식으로 일간지에 연재가 되기 했죠. 그래서 그때의 연재 글을 바탕으로 사실 책이 나온 것도 맞아요. 그래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용기를 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른 사람도 같이 살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저도 이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면 위로가 될까. 네. 저는 라디오 진행을 오래 했으니까. 네네네. 근데 말을 하는 것보단 그냥 옆에 있는 거. 네네. 그게 도움이 된단 말을 많이 들었고 저도 했지만 네네. 나였어도 그랬다. 네. 라는 그 말도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상담 선생님께서 그거를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게끔 끌어주셨던 건데요. 제가 너무 죄책감을 갖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참사 현장에 있던 어떤 구조사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사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 저한테 그때 당시엔 되게 힘이 안 됐거든요.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닌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서 그냥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나였어도 그랬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왜 스스로에겐 못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심리 상담은 사람을 그렇게 치유를 해주시는데 말 그대로 진짜 그런 그 한마디가 되게 큰 위안이 돼요. 그러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 이런 말보다는 맞아요. 되게 큰 위로가 되는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맞아. 나였어도 그랬을 거다. 네네. 라는 그 말이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의 글이나 그리고 지금 해주시는 말도 위로가 될 텐데 노래 한 곡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노래 맞아요. 예. 되게 많이 위로됐어요. 그래서 저 참사를 지나오면서 노래를 듣는다기보다 노래를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저는 노래를 멜로디 위주로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물론 중요한데 그냥 노래의 본질은 어쨌든 멜로디로 사람을 후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보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노래를 듣다가 가사를 보면서 정말 정식으로 가사를 띄워놓고 노래를 이렇게 들었던 적은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은 거예요. 물론 이 가사 너무 좋아서 찾아보는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듣는 노래를 모두 그냥 다 가사를 띄워놓고 계속 그 글을 읽으면서 노래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노래를 보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때 많이 들었던 노래들을 추천곡으로 가지고 왔어요. 좋습니다. 어떤 네. 곡입니까? 일단 최유리라는 가수의 노래고 바람이라는 노래거든요. 뭐 바람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 마음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그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 꽂혀서 이 노래를 선택해서 한번 그냥 들어본 건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더 이상 울지 않고 싶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바람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노래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음색이 너무 좋은 가수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 작사, 작곡을 하는 가수여서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기만 하는 싱어가 아니라 뭔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고 기획해서 직접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를 때 더 힘이 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노래가 참 좋습니다. 음색이나 네. 멜로디, 가사 모두.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최유리의 바람 함께 들을게요.
슬퍼지지 않게 더는 아픈 말 없게 나 이제 사랑한다 맘으로만 가득하게 난 한치 앞을 봐 우리는 왜 대체 놓여버린 아픔에만 무게를 두려는지 나와는 다른 맘일런지 가난하게 사랑받고만 싶어 깊은 맘에 기뻐하게 가난하게 사랑을 받고만 싶어 나는 난 한치 앞을 봐 이미 우리는 다 놓여버린 말들에만 무게를 두었기에 아쉬움만 보인 거지 가난하게 사랑받고만 싶어 깊은 맘에 기뻐하게 가난하게 사랑을 받고만 싶어 이게 나분해질 일인가요 내가 그래 너를 바라다 볼 때 난 사랑에 목이 말라 있어 아픈 말 다 잊을 땐 날 찾아와 네, 최유리의 목소리로 바람 들었습니다. 우리 김초롱 작가님이 참 많이 위로받았다는 그 노래 보고 함께 들었습니다. 자, 2주의 책 오늘은 인권주의를 맞아서 또 그리고 사회교리 주간이 시작되는 이때에 또 딱 맞게 모셨네요. 사실은 잊지 말자는 네. 그런 뜻으로 되게 애매한 때 불렀거든요. 그 10월 29일에 우리가 한번 싹 기억하고 난 다음에 잊혀지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때 불렀는데 또 교회력으로 이렇게 맞아서 또 어떤 이끄심이 있지 않나. 교인들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출판사랑 함께 지역 북토크를 되게 오래 다닐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되게 시기성을 띠는 책일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 책은 읽어보시면 특정 시기나 참사 때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예. 되게 사람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어서 언제든지 힘든 분들이나 이제 내가 힘든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참사를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사실 그게 저의 의도거든요. 예. 그래서 애매한 때라고 하셨지만 저 오히려 너무 좋았고요.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와주심에 서로 감사를 표하면서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를 쓴 이태원 참사 생존자이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보통 한 권 내면 저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만큼 작가로 네. 예, 김초롱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그리고 위기는 그리고 마음 아픔은 이런 큰 일도 있지만 일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주님 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런 참사가 아니라 그냥 병이나 사고로도 맞아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필요한 게 애도의 시간이에요. 네, 네. 애도이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힘드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도는 힘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힘든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는데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뭔가를 애도하고 깊이 오래 마음으로 이제 뭔가를 진짜 잘 보내주는 그런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일이 있었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을 때 또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고통이 왔을 때 나 스스로를 위해서 애도도 해줘야 되고 타인을 위해서도 애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그냥 되게 과감하게 삭제시켜버리고 빠르게 다음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툭툭 털고 일어나. 저 그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툭툭 터나요? 그러니까 툭툭 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되게 최대한 오래 느리적 거리게 뭔가를 하나 둘씩 정리해가는 개념으로 고통은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도는 원래 힘들고 어려운 거라서 힘들고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하면 이거 반드시 언젠가 터진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어떤 특정 사건이 10년 뒤에 트라우마로 발현이 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10년 뒤에 터지면 더 힘들게 와요. 왜냐하면 시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그런 비슷한 고통을 겪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애도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먹었고 애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신과적인 치료가 있고 심리 상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치료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러고서는 뭔가 저한테 제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최근에 어떤 컨텐츠 촬영을 할 일이 있어서 만나 뵀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전에 촬영했던 컨텐츠를 쭉 이렇게 보고 촬영을 가는데 그분이 예전에 남녀 이별에 관한 어떤 컨텐츠를 찍으셨어요. 근데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녀 이별했을 때 잘 보내는 방법은 내가 이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 이별 자체를 잘 애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일기예보 보는 것도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갑자기 눈이 내리면 사람들이 어쨌든 타격을 입으니까 그거를 그러지 말라고 예보를 주는 거잖아요. 네. 일기예보처럼 고통이나 재난에 대해서도 뭔가 미리 약간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없다면 후에 그 이별 후에 그걸 잘 보내주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고 애도를 하셔야지만 다음번에 사랑을 또 건강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비단 남녀 간의 이별 관계에만 포함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이나 참사를 반드시 우리가 애도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문화 자체가 어쨌든 되게 빠르게 고속 성장을 일단 했고 뭔가 빨리 대충 일단 결과 만드는 약간 이런 문화가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충분한 애도나 느리게 뭔가를 오래 깊게 사유하고 왜 그랬을까를 잘 생각해보는 그 과정 자체가 삭제되어서 그래서 애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도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고 저에게 애도 작업은 참사를 지나오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싶기도 하고 남녀관계 얘기하셔서 그런데 영화 500일의 썸머를 보면 네. 남자 주인공이 여주 주인공인 썸머와 사귀고 헤어진 시간이 500일이 아니에요. 가을을 만나 그 새로운 사랑을 만나기까지의 시간이 500일인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곱씹고 또 슬퍼하고 찌질해하고 다시 만나려 노력하고 또 힘들고 그 다음에야 그렇지만 아직 고통이 남아있겠죠. 그래도 가을이 왔으니까 가을을 맞아야지 하고 해가 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참사를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하겠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참사는 예기치 않게 오니 그 이후에 애도를 잘하는 맞아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도의 마음으로 이 책 속의 일부를 잠깐 낭독을 해주실까요? 이해받지 못하는 자들의 나라. 세상에는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따로 존재한다. 이를테면 이해받지 못한 자들의 나라가 있다. 이해받지 못한 자들의 나라 주민은 서로를 100m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얼마 전 그 이해받지 못한 자들의 나라에 이태원 참사 생존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란 이름의 새 식구가 들어왔다. 이해받지 못해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두문불출하고 누군가는 투사가 되어간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보통 사람들의 나라를 피해 이해받지 못한 자들의 나라에서 살아간다. 나는 여전히 그들이 아프다.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의 일부 우리 저자이신 작가이신 김초롱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사람들의 나라 그리고 거기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넣어서 써주신 글인데 이 부분을 고르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참사라는 건 되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해받기가 어려워요. 이해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되게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하니까 모든 게 얼마나 무기력하시겠어요. 저도 그랬고. 이해받지 못하는 어떤 그 감정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왜 사람들은 날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감정들. 그래서 뭔가 참사 생존자나 유가족들이 겪는 고립감을 이해하기 쉽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나를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그 외로움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이건 되게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모두에게 다 닿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 이야기를 쓰면 사람들이 조금은 참사를 겪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거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목을 그렇게 썼고 그리고 결국에는 참사 생존자라는 특별한 뭔가보다 우리가 그냥 늘 겪을 수 있는 감정이고 상황이고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겠다. 네. 아까 애도에도 시간이 필요하듯 이해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추천사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기 때 우리 김초롱 작가님이 발언하시면서 김훈 작가님의 말을 맞아요.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 사회적 존재인 우리에게 연결감은 정말 엄청난 힘을 지닌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맥락의 어떤 글이라고 해야겠죠. 연결감, 이 세 글자는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람의 위안과 회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언어다. 연결감을 갖고 기억하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고립돼요. 자꾸 특정 일을 겪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일을 겪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나를 약간은 살리는 게 그래도 내가 혼자가 아니다. 또는 나 지금 어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딱 느낌이 들 때 저는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가령 심리상담 선생님과 연결됐을 때 그리고 제 글이 인터넷에서 너무 유명해져서 밑에 댓글을 쭉 읽는데 그 유명해진 글 밑에 댓글 중에 악플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400개가 넘게 달린 댓글이었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달리고 있었고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도 악플이 없을까? 그래서 정말 다 위로의 말들이나 자신의 이제 힘들었던 일들을 공유를 해주신다거나 그때 참 사람들과 지금 뭔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때 한순간 그 외로움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일단 살리는 건 연결되는 거구나.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책과 연결되는 작업이라던가 뭐 이렇게 방송으로 연결되는 작업이라던가 그러니까 뭐든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행히 김훈 소설가님도 그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으셨다고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추천사에도 그 일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가님 같이 연결하겠다는 의지, 다시 연결하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의지잖아요. 네네네. 그게 있기 때문에 글에 나온 것처럼 조금씩 느리게나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네. 벌써 그 함께한 분과 또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마무리하는 추천곡 듣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힘든 일이 있거나 고통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요거는 딱 한 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시면 더 와 닿으실 텐데 세상에 적어도 한 사람은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존재는 한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존재가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면 제가 책으로 그 존재가 되어드릴 테니 너무 힘겨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를 살린 건 연결감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존재로 남아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곡은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라는 곡입니다. 제목이 위로가 됐던 곡이고 이 곡도 처음으로 가사를 계속 되뇌이면서 들은 게 아니라 봤던 곡이에요. 말 그대로 저는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를 외치면서 들었던 게 아니라 진짜 나 다른 사람의 곁을 함부로 떠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곡이고 또 워낙 명곡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에 듣기 좋은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소라 씨 콘서트를 가기 때문에 더 생각이 나서 멤버셨죠? 네네 맞아요. 예. 빛과 소금 그렇군요. 그분의 가장 그 전성기 시절의 목소리를 다 함께 들으시면서 노래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네.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오늘 마무리하는 곡으로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0월 29일 그 참사가 벌어진 지 오늘로 408일째입니다. 여전히 그날의 생애 시계바늘이 멈춰있는 분, 또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고요. 300여 명의 부상자가 겪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고통의 회복도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모든 사람들, 또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들려드리면서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의 작가이십니다. 김초롱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 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 슬픈 마음도 이제 소용없네.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그대가 내게 전부였었는데. 제발 내 곁에서 떠나가